의과대학을 지원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대충 스카이 입시교육 종합학원 MMI 연구소장 유흥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의대, 서울대 등 MMI를 보는 대학 11개 대학에 대한 마지막 최종 점검, 즉 정시 면접이 남아있죠. 그래서 대치동 MMI 메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수시 때 많은 결과를 봤는데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왔는데, 역시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대답할 때 그냥 단순 대답이 아닌 좀 종합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의사로서 덕목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만의 감추어 어떤 것들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면접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2028 정시 MMI, 즉 서울대 등 11개 대학에 대한 합격,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OJT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현장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저는 유홍선 MMI 연구소장입니다. 자, 그래서 의대, 치대, 수의대도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의대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스카이 입시 교육 25년 정시. 자, 여기 보면 고3 재수생, 그리고 이제 내년 올해 25학년도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내년 후년을 준비하시는 이제 우리 예비 고2, 예비 고3 수험생, 또 N수생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자료를 갖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여기 베스트 컨설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전 연장, 의학도가 되는 길에 대한 내용, 멀티 미니 인터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면접 구술, 상황 판단, 인적성인데요. 현장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고3반, 재수생, N수생, MMI 면접 대비. 그래서 항상 지금 당장 내일 모레 14일날 보시는 그런 분들, 14일날 보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도 되지만, 그 후에 내년 후년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특히 주의해서 강의를 듣기시 바라며, 의학계열 MMI 드릴,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멀티 미니 인터뷰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중미니 면접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자, 거기 패러그래프 몇 개 있죠. 그걸 이제 거의 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의학도가 되는 길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베스트 컨설턴트 있고, 제시문 기반, 생기부 기반 의학대 있는데, 자, MMI 서울대 등 11개 대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정시 모집 의예과 선발 기준은 이제 수능만 보는 대학, 수능 100% 면접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면접 하는 대학, 그 다음에 수능 및 교과 소리평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앞에다 내용 나오고 있지만, 카톨릭 관동대, 카톨릭 여기 쭉 나와 있죠. 서울대 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는 교과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MI를 하는 대학을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또한 경북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도 다중미니 면접을 실시한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 아주대는 상황 숙지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주어진다는 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능 100%만 보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 미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수능과 면접, 즉 MMI를 보는 대학, 카톨릭 관동대, 카톨릭대, 경북대, 고려대 일반, 교과 우수,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서울, 그 다음에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등 11개 대학이죠. 물론 이제 고려대는 교과 우수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의대 쭉 수의과대 나와 있지만, 일단 수의과대부터 한번 볼게요. 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 지시와 가장 생명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명과학뿐만 아니고 생화학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면접당 10분씩 총 5개 면접실에서 한 50분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 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 보호, 동물 실험, 안락사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이죠.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자, 의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 강력한 정신력 체력부터 해갖고요. 리더십, 그다음에 끝없는 자기 성찰, 그다음 전문 지식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서 딱딱딱 몇 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제시문 기반. 자, 어떤 환자가 있고, 나는 이제 공항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응급 환자를 치료하게 돼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하는 60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답변 준비 시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자, 마찬가지로 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 제시 주서류, 그 다음에 여기 10분씩 4개 면접, 약 40분 내로 되시고, 마찬가지로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계 MMI 평가는 상황 판단, 가치관, 인성, 그래서 윤리의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없는 그런 의사들은 뽑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면접을 몇 회 정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화상 강의도 우리 준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스카이 중학교에다 다른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 자, 이 사진들은 우리가 했던 걸 쭉 모니터한 건데요. 인터뷰, 면접 실전, 동영상 첨삭, 적합성 평가해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과대학,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을 평가하며 제시문에 영어가 활용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한다는 거, 시간 별도로 부여한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예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내용도 있는가 하면 그냥 문제만 없고 제시문만 주어져요. 그리고 뭘 물어볼지 몰라요. 하지만 그걸 읽고 이제 질문에 답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제시문만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아,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하겠죠. 자, 이제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투명성에 대한 거죠. 아, 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서울대 애칭이 보이죠? 투명성, 오늘 예술, 그리고 비평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미심장한 가치다. 투명성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다. 뭐 투명하게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여러 층위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창조를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미술에도 굉장히 파가 많잖아요. 그죠? 뭐 인상파, 후기인상파, 초현실파 이런 게 있는데 자, 오늘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예술 창작은 현대인의 삶에서 주된 고민거리인 과잉의 법칙을 강화할 뿐이다. 자, 그래서 과잉의 법칙에 대한 여러분 내용을 잘 알아두시죠. 자, 고급 예술이 기회했던 예전에는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의 지적 사고나 문화에 더 이상 동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 지적 사고나 문화에 대해서 동화되지 않는다 이거죠. 나 나름대로 예술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자, 빨리 읽을게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설은 예술작품 감독적 감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현대시대의 문화는 무절제한 과잉 생산에 기초하며 복잡한 도시환경에 폭격을 당한다. 자, 복잡한 도시환경.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감각적 경험의 예리함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리하지 못하다는 거죠. 워낙 이렇게 많이 나온 과잉 생산에 기초하는 거죠. 더욱이 현대생활의 물질적 풍요, 그리고 또 뭐 현대생활에 있어서 뭐 정보의 다양성, 뭐 정보가 너무 많죠. 어느 거 진짜 정보인지 모르겠죠. 그런 혼잡성, 감각경을 무디게 만든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분석을 정확히 하고 또 그걸 빨리 이해하고 이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빨리 하는 그런 걸 봐야겠죠. 그래서 예술작품 속에 들어있는 이상의 내용을 불편하게 짜내기보다는 오히려 내용을 쳐내서 조금이라도 실체, 그러니까 예술작품 속에 숨어있는 어떠한 히든 컨셉을 우리가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술작품 그리고 거기서 우추한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품을 봐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자기의 전공 또는 성격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비평의 기능도 예술작품이 무엇인지, 자, 비평의 중요성이 있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이 어떻게 예술작품이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예술작품은 예술작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예술작품은 예술작품일 뿐이라 이런 거죠. 자, 제시문 두 번째 보세요. 자, 복잡한 지하철 교통약자 배려석 앞에서 한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래요. 자, 상황 판단이죠. 가정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동 8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되겠죠? 빈자리를 가리키면 여기 비었는데 앉으면 돼? 그랬습니다. 자, 아빠. 자, 여러분이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 안 돼. 여기는 장애인, 아프신 분들, 노약자가 앉는 자리야. 엄마는 이제 아녀자의 아량이죠. 어떻게든지 내 아들을 편하게 하려고. 그냥 앉아. 한 조각장 갈 거니까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오시면 양보하면 되지. 아동, 그래? 아빠, 그런데 나는 눈이 나쁘잖아. 나도 가짜 자기인 노릇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이거 혼내줘야 될 텐데 엄마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규범, 규칙 이런 거 어떻게 지키느냐, 공중도덕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제시문 읽고 각각 글 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세요. 자, 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렇죠? 막 귀뚜라미 여치가 막 우는데 귀뚜라미한테 그 속에 어떤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큰 소리에 파묻혀서. 그래서 그 풀벌들의 작은 길을 생각한다. 이제 여러 가지 아량이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겪었다. 자, 몸으로 겪었다 그랬어요. 자, 돈이 없거나 뭐 재산이 없거나 권위가 없는 사람이 사회계약자가 아니고 이상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질문이 뭐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 입장을 고르지 않고 내뱉는 질문. 자, 좀 무례한 질문 같죠? 그럼 무례한 질문 우리 받을 필요 있을까요? 자,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듯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한 문장으로 전략해 보시오 이런 것들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야겠죠. 자, 그 다음 내용. 자, 지시문 4를 보세요. 평생을 노동자의 건강에 관해서 연구해온 퀘벡대학교, 저 캐나다죠. 네, 캐런 매슨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고통. 자, 뭐 경제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소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그런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의사들은 테니스 엘보라진 팔꿈치 관절에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테니스를 자주 쳐서 생긴 결과라고 자식해진다. 저도 테니스 매니아인데요. 많이 알아요. 지금도 아플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무리하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는데요. 그건 고급병이죠. 자, 의사들 테니스 많이 칩니다. 자, 그러나 그 질환이 주당 50세간씩 전선을 잡아 당기고 자, 전선을 베끼잖아요. 그런 업무에 또 생길 수 있죠. 또 빨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설거지 식당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부인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아, 이거 뭐 테니스 엘보인데 왜 테니스도 안 치신 분이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의사들은 좀 말 그대로 좀 그런 의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이지 않는 고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의사들은 테니스를 자주 치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 시켜. 그죠? 스트레칭 안 하고 겨울에 또 여기 가이드 안 하고 또 무리하게 공을 세게 때리고 막 이러면 이제 당연히 테니스 엘보가 오겠죠.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란 말은 잘못된 표현이죠. 어떤 이제 통증, 근육통 또는 뭐 어떤 이제 심지어는 여기가 자기가 금이 간지도 모르고 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3, 4시험 치면은 여기 있는 뼈가 야구선처럼 뼈 조각이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테니스 엘보로 착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테니스를 치다가 팔꿈치를 다치는 거 이런 걸 행하죠. 그러나 의사들은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 대한 경험은 없죠. 그래서 의사가 전선을 꼬거나 빨래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수술하는 의사도 있겠지만 수술하면서 엘보는 걸리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전선 피복을 받게 된 노동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들은 대체로 노동자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떻게 다 이렇게 팔이 다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노동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어떤 자질을 갖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자, 다음은 2020년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른 A 질환에 대한 통계 자료다. 자, 1만 명당 이 질환에 진단되는 환자 수는 어느 국가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 자료를 분석하여 1분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한. 그러니까 도표 분석,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내가 새로운 그래프라든지 어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죠. 자, 그래서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뭐 나와 있는데요. 평균 나이 이렇게 쭉 돼 있고 병인 중중도 초기 쭉 보세요. 고소득 국가는 자, 14개월 66%인데요. 이 말기 환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저소득 국가 말기 환자도 많습니다. 생존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고소득과 생존율이 거의 100%다 이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질환인데 고소득 국가는 생존율이 높고 자, 진단시 평균 나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과연 소득에 따른 어떤 병의 치료 과정 이런 것들을 또 의료보험 시스템,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선호는 이번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아보던 중 며칠 전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집 정리를 돕는 봉사자를 구하는 공고를 확인하였다. 자, 봉사활동은 아침 8시 시작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한다. 마침 선우는 다음 달에 있을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친구 4명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첫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도 시간이 겹치지 않아 침수된 집 정리를 봉사활동을 신청했는데 과연 이 봉사활동 해야 될까? 나 수학 경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겠죠. 자, 다음은 학생 유형별, 여기 MBTI 같은 겸사 같은 건데요. 쭉 보시면 자, 나는 남을 돕는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 아니요. 한 사람 있고 또 다른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아니요. 한 사람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휴식전에 쭉 내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성격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시문 8.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고 하시면 뭐예요? 그럼 나의 자식이겠죠. 그죠?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너를 위해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이 환자는 폐암 말기 환자라든지 폐 부정 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폐에 관한 그런 숨을 쉬기가 어려운 그런 환자가 되겠죠.
자,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햇빛방울과 무엇이 다르냐.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너는 아마 이제 생명을 구하기 좀 어려운 상태 같아. 그죠? 내가 금찬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바깥 세상의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그물 긋듯이 야위에 가는 너의 얼굴. 진짜 저도 이제 지인이 가난 말기로 이제 사망할 때 바로 가는데 진짜 막 얼굴에 막 금이 이렇게 가요. 막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해 한 봉지 양만 못한 글을 쓴다. 자, 힘줄이 없는 시, 정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도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였으면 좋겠다. 자, 상당히 슬픈 시지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폐암 말기 환자라든지 폐부종에 걸린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완성하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나의 우선순위를 더 잘 인식한다면 뭐뭐뭐뭐일 것이다. 그죠? 내가 나보다 우선순위를 잘 인식하면 너는 뭐뭐 양보를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뭐뭐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자, 더 많은 기울을 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나의 행동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진다면 너는 뭐뭐뭐뭐 해주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피노프한 그런 내용들을 쭉 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어 능력 테스트, 그 다음에 인성 테스트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아프리카에 물을 공급하는 이제 고안된 도구들이 아프리카에 이제 물 부족하죠. 그리고 물이 있어도 썩어 있고. 자, 플레이 펌프 있습니다. 이거 통합과학 여러분 고1 때 아마 나오더래요. 자, 물 펌프가 결합된 회전 놀이기구. 그다음 아이들이 플레이 펌프를 돌리면서 놀 때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요. 빙빙 하면서. 자, 물탱크 광고를 유치하여 부가적인 수입을 기대한다. 광고 유치, 프로파간다죠. 그다음에 20리터의 물을 끌어오는 데 3분 7초 소요. 손펌프는 28초지만 20리터인데요. 자, 하지만 천천히지만 재밌게 올릴 수 있죠. 가격은 한 대당 1,700만 원. 펌프는 420만 원인데, 자, 고안된 도구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자, 이거 뭐예요? 이제 이거 우리가 말하는 추론하는 거죠. 그림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놀이기구, 어느 게 좋아요? 놀이기구, 시간은 걸리지만 애들이 돌아가면 놀면서 물을 펌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판단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큐드럼. 저도 이거 한번 굴려봤는데 되게 무겁습니다. 물 자체가 무겁죠. 물이 이 정도면은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말 한 마리 정도 무게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0.5톤 정도의 무게를 이거 끌고 간다고 힘들죠. 물론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이건 아시는 내용이니까 체감 무게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고등학생 A는 같은 반 학생 3명과 조를 구성하여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왔고 반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반 대표로 교내 과학 경진 대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A는 같은 조 학생 3명과 함께 교내 과학 경진 대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다시 동일한 실험을 총 5번. 자, 5번 정도 반복해야 되겠죠, 실험하려면? 자, A는 교내 과학 경진 대회 당일 발표자 대기석에서 발표자를 보고 있다가 마지막 5번째 실시한 실험 결과와 비교적 일관된 결론에 도출할 수 있었던 그 이전의 4번 실험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발견했으니까 5번 실험 중에 마지막 한 번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A는 곧 연단을 올라가 발표했는데 이거 봐라. 그러니까 1, 2, 3, 4 실험에는 비슷한데 결과 마지막 5번 실험이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죠? 자, 그래서 이번 과학 실험 결과는 이미 학교 여러 선생님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교내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담임 선생님 같은 조원들은 교내 과학 경진대회 대상 수상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실험이 문제죠. 자, A는 같은 조 학생들과 이번 과학 실험 구축한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후속 공동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자, 문제가 없어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마지막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다시 실험할 것이냐, 또는 실험 결과에 대해 만족하느냐, 이런 결과 분석, 결론 도출 과정을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 제시문 사례 1. 초등학교 때 이제 막 입학한 A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다른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입니다. 요즘 가면 다문화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보다 옛날에 우리 아주 오래된 1000년 전, 2000년 전에 가면은 우리 굉장히 국토가 넓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구려 시대만 해도요. 기록을 보면은 다 다문화예요. 왜냐하면 거기 오부족 제도가 있고 말갈족, 숙신족, 여진족 다 같은 민족으로
같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또 고구려 시대 그 평양성에 가면 3명 중에 1명이 파란 눈이었다, 생목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또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다문화가 조선 사람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답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는.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준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가정통신문 같은 거 뭐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또 우리나라 그 한국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의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적이 어렵죠 하면서 학교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언어적 문제가 생기고, 저도 이제 잠깐 외국에 갔을 때도 처음에 언어적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겠죠. 자, 중학생이 비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실외 활동할 때는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안타깝죠. 평소에 역사 유적에 관심이 많은 비는 친구들과 같이 고궁을 방문했어요. 그렇지만 고궁 보행로는 울퉁불퉁한 박석, 그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아시죠? 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고궁 건물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분은 지금 중학생 친구인데요. 휠체어를 타야만 하고 걷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고 느낀 게 뭐냐? 앞으로 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옛날에 방상관, 당하관이 모여서 이제 어전 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가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고궁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업고 다닐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제시문 보세요. A는 수상구조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준비했다. 자, 이거 최신 내용 잘 보십시오. 학원에 등록하여 전문 수영 강습을 받았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자, 자격증 취득에 앞서 학원에서 연계한 어린이 수영장의 전문 구조요원 지도하에 한 달 동안 이제 어린이 구조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A를 새로운 전문 구조요원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새 말로 인턴이에요, 인턴. 반가워서 무리뽀 장난 걸었다 그랬습니다. 자, 실력을 갖췄지만 자격증 취득에 앞서 아직 자격증 없어요. 그죠? 인턴입니다. 수영장은 수심이 얕아 실제 구조활동을 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 같았다 그랬는데요. 수영을 배우는 아이들 중에서 장애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정도 수심이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짧으니까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죠? A는 어렵게 해서 끝난 뒤에서 시켜주고 좋다. 첫날씩 마치고 A는 자신이 실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A와 같이 들어간 동료 수장은 마칠 뒤 학원의 불만을 얘기하고 성인 수영장을 재배치받았다. 우리는 왜 이런 쉬운 데만 합니까? 기쁜 데서 해야지. 하지만 이 학생은, 자, 장애인은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수의과 대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똑같습니다. 자, 생명과학 관련, 제출. 네. 여기 4개씩 10분 정도. 자, 그리고, 형사진 있고요. 자, 수의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의사의 역할 중에서요, 가장 먼저 나온 의사는 수의사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말 아주 오랜 시절에 의사보다는 아프면 우리 구토를 했다 그래요. 무당들이 나와서 탱그리신이 나와서. 하지만 우리가 그 식량으로 쓰고 있는 동물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동물들을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수의사가 먼저 생겼대요. 그거 아시면 되고요. 자, 계기. 자, 수의사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동물들 많이 키웠나요? 그럼 물어보면 되겠죠. 고양이, 심장사상충 어떻게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 찐득이 묻었을 때 어떻게 치료하냐. 이런 것들,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단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주택에서 타파를 갖고 무명이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속에서 고라니. 이 고라니가 저도 저도 주말농장 하는데 이 고라니가 다 파헤칩니다. 멧돼지까지 더하면 아주 심각하죠. 자, 채소를 뒷바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자, 그래서 고라니가 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는 유해 동물로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구청에 고라니 압수를 민원을 제시했고, 구청에서는 엽사. 근데 고라니를 총으로 쏴주긴 그렇죠. 사살하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수의학도로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고라니를 꼭 총으로 안 잡는 법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농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법과 대학생이에요. 법과 대학생. 민수는 수의학과 대학생 영희. 축사에서 젖소가 힘겹게 송아지를 출산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영희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여 젖소의 출산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때 민수도 아직 수의사가 아니고 젖소는 다른 집 재산인데 만약에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 문제, 그렇죠. 지원자 영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의학과 학생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자기가 판단이지만, 근데 내가 이제 상황을 여러분 설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소가 보니까 난산이야. 잘못하면
어미서도 죽고 아기 성아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면 나는 도와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보니까 내가 도울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자격증이 없다. 분명히 사리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쭉 내용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어떤 공부해야 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인수 공통 전염병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서부 아프리카 어떤 괴질, 예를 들어서 에볼라 바이러스 변형되는 뭐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괴질이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대표 의사로서 거기 파견 나가면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문제도 많이 물어봤어요. 자, 수의학 어떤 학문인가? 미래의 수의학 뭐 이제 우리 AI, 딥러닝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수의학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동물 복제 이런 거 다 수의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의학과 의학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자에 있는 뭐 이래서 방문하여 청국장 냄새 심하지만 건강이 좋지만 청국장 미국에서 끓여 먹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공감매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즘은 이제 냄새가 별로 안 나는 청국장도 있지만 아무튼 집에서 하는 청국장 냄새 많이 나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처 그런 거. 저도 뭐 신혼생활할 때 꼭 삼겹살 이제 동료들이 그러니까 친구 집도에 오는데 위층 할머니가 와서 막 항의를 하고 관리사무소까지 온 적 있어요. 왜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느냐. 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냄새 날 때 있지만 그런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음 제시문 수의학과 대학인 학생은 A와 B는 방학 동안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 중 수의과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아지 중성화 수술. 좀 안 됐지만 이제 번식을 억제하는 거죠. 아직 수의사가 아니라 수술할 수는 없지만 미리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우리 고양이 땅콩떼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봉사활동 A는 중성화 수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술법과 수술 사진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올렸다. 사람들은 궁금했다면 댓글로 주면 다음날 아침 같은 거 동의 B가 이 글을 읽었다 했어요. 자, 지원자가 같은 동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돕는다. 뭐 질문에 답하지 말자. 그죠? 연락해서 게시물 지우라고 하죠. 왜 너는 아직 의사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상황 판단, 이유를 설명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의사 똑같은 내용이죠. 어떤 공부를 하고요. 자, AI, SF, FTM 이런 건 이제 국가재난형, 인수 공통 전염병 같은 거겠죠. 시작대학원은 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영어 제시문도 있다. 한자도 있어요. 한자 많이 나와요. 한자 공부 많이 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치외과대학원 학사, 전문학사 통합과정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유럽 스웨덴. 자, 스웨덴은 상당히 강력한 나라죠. 그죠? 아주 굉장히 뭐 군사력도 강하고요. 또 문화도 강하고, 뭐 요즘은 이제 좀 뭐랄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됐다 그러지만 아무튼 열암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아직도 최고의 북유럽 복지국가입니다. 자, 스웨덴 식문화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스웨덴 사람들은 밥 때가 되면 가족끼리 식사하고 집에 놀러 온 손님이 밥을 주지 않는다. 경험담.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친구 집에 급히 뭐야 숙제 때문에 왔어. 그런데 밥 먹고 있으면은 대부분이 이제 밥 먹었니 안 먹었니 물어보고 기왕이면 같이 와서 먹자. 그러면 저는 먹을 수가 없죠. 그냥 안 먹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그냥 쌩 깐다 요즘 말로. 그래서 너는 방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한다. 자기네가 먹어도 자기끼리 먹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식사에 초대한 것도 아닌데. 자, 이럴 때는 어떡하냐, 기분이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기분 나쁠 필요 없죠. 그건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2021년 1월 27일 정부는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건강을 위해 물질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정부는 그중 핵심 사안으로 장기적 담배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이거 뭐 이제 몇 년 전 얘기죠. 그래서 담배값도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A는 건강을 위한 것이 필요하고 본다.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부담인데 흡연량을 줄이면 된다. 처음에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다 원래대로 복귀하고 불만이 많죠. 담배값만 비싸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금연 시도. 저도 이제 청년 때는 담배를 좀 폈지만 지금 거의 안 핍니다만 아무튼 금연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많겠죠. 일단 뭐 폐암부터 해서. 자, 우리 같은 사람 담배가 오르다 못 끊는다. 그렇죠. 근데 담배 중독된 사람, 직권 중독자들은 가격이 올라도 뭐 약물 중에 똑같으니까. 그래서 세금만 더 거둔다.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러니까 금연을 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근데 국가 자체로 금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말 좀 정치적으로 이 담배 회사들이 그 정치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죠. 또 총기 만든 미국이
그 총기를 규제 못하는 이유는 뭐 헌법을 고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담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배 회사라든지 총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정치자금을 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 목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인문사회적. 자, 그래서 공통법, 뭐 치과의사 되고 싶은 과정 이런 거죠. 자, 그다음 하나 더 볼까요? 코로나19 공표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어 더욱 불안을 가져오고, 이거 한 2년 된 문제인데요. 한국의 국가의료보험과 달리 미국은 민영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보험 미가입자들이 검사 치료를 꺼리는 상황. 자, 우리나라는 뭐 거의 무료죠. 코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저는 아직 안 걸린 걸로 돼 있지만 그 모르는 얘기를 지나갔지만 아무튼 다 식구들도 걸렸으면 다 약국에서 약을 다 공짜로 주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상당히 비싸죠. 미국은 민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다치면 큰일 납니다. 쭉 나와 있죠. 가슴통 독일로 사찰에 병원에 갔는데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그녀가 110만 원. 야, 검사 비용은 110만 원이에요. 치료비 청구액은 무려 뭐 거의 4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죠. 10년 더 걸린다. 갚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호소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상당히 잘 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되면 뭐 총액이고 병원 치료부터 나왔는데 진료비 970만 원이고 환자보험이 140만 원이었다. 그렇죠? 자, 뭐 쭉 나와 있고요. 보도에 따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미국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2,700명 명인데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좀 넘거든요. 3억 명이니까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5, 한 뭐 9% 정도가 미가입자입니다. 근데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는 미국 전체 딱 나왔죠, 그죠? 이렇게 돼서 서둘러 한국으로 입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그 미국에 있다가 이빨을 이제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네. 자, 극과 극 치료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선진국입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겠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미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돈 찍어주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미국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나 한 가지, 달러가 세계를 주름잡기 때문이죠. 만약에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은 망하죠. 자,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 최근 공격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들 하버드 교수는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인생으로 결정한 한국의 사회. 자, 우리는 뭐 보통 대학 19살, 20살 되면 이제 뭐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한양대 의대, 뭐 서기관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불공정의 논란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 우리나라 과연 공정한 나라일까요? 자, 그래서 대학 입시제도를 비판했는데 한국의 높은 교육률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비슷한 비판을 꺼냈다. 자, 뭐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률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높습니다. 자, 북한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자, 그런데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A는 국내 정상급 운동선수로 올림픽 대표에 선발되었다. 그런데 A 고등학교 시절 학폭, 자, 학폭 문제죠. 요즘 학폭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출전하지 못하면 올림픽 대표 전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요즘은 거의 뭐 학폭이 있으면 거의 출전을 못하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배구 선수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평의, 저명의사와 양의 정의하고, 그러니까 평의와 양의가 뭐냐? 어떻게 되고 싶지? 치과 되고 싶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둘 다 나는 되고 싶다. 이렇게 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유명한 의사면서 좋은 의사 다 되겠다. 욕심이지만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료윤리 쭉 나와 있죠? I swear my fulfillment. 영어로 된 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히포크라테스 그 당시 쭉 나와 있어요. 기원전 5, 4세기니까 지금부터 약 2600~700년 전이죠. 자, 나는 의술을 주관하는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그 다음에 히기에아와 파케네. 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모든 신 앞에서 나의 능력과 판단에 맞따라 이 선서와 그에 따른 조항을 지키겠노라고 맹세를 쭉 중략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사람에게는 전달하지 않게 의로 대한 지식을 전달할 따름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죠. 나는 어떠한 여성 낙태시킬 수 있는 낙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결석 앓는 환자에게 절제술하니까 결석, 그 당시에도 요리고스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의들이 절제술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분야 전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외과 수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 내가 어떤 질을 방문하는지. 요즘 말하면은 방문치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요즘 제 학생들, 요즘 세대 MZ 학생들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왕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셨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사람 없죠. 요즘은 이제 새로운 인터넷 시대라서 이제 화상 통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바이털 사인을 할 수 있는 밴드 같은 걸 여기 혈압, 뭐
그다음에 많죠. 심장 박동 같은 것,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 말하는 혈당 같은 거 다 잴 수 있는 그런 밴드를 차고 의사랑 이렇게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일체의 비밀, 환자와의 비밀 관계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반대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의술을 베푼다 이런 내용이죠. 이 선서를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I swear my fulfillment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 1, 2, 3, 4 내용이 뭔지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건 의사로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자질중요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 메디컬 닥터, 닥터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자, 이것은 뭐 마법으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왜 한문으로 써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의사가 뭐 7,000년 전 바빌로니아, 이집트에 이미 직업으로서 의사가 존재했던 나오고요. 그리고 약물은 뭐 나와 있고, 그다음 한국의 역사, 한국 광해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떤 의사에 대한 히스토리, 우리의 의학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뭐 레지던트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전문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의료행위 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다중 미니 멘톱에서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뭐 서울대는 안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나오면 물어보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보세요. 자기소개 1분간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해봐 한 30초 정도 하면 다행인데요. 자기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고 나의 장점, 단점. 나는 또 뭐를 좋아하면 나의 취미는 뭐고 나는 뭐 예를 들어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 나는 또 뭐를 잘한다. 나의 성격은 이렇다. 그리고 나의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나는 어떤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의대에 어떤 소양을 갖췄는지.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이런 거. 자, 인생에 힘들었네. 근데 인생에 힘들었던 경우 말하기 어려운 게 요즘 또 코로나로 겪어갖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 많이 안 다녔고 요즘 또 뭐 이렇게 20살이 된 여러분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들이 힘들었던 경험 많지 않죠. 하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스토리텔 해갖고 이런 걸 극복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전학 가서 어려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부모님 아파서 어려웠다.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내가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다가 안 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친구와의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답하는 게 이제 내가 동아리 활동의 리더로서 이렇게 했는데 막 요즘 말로 막 개기는 애들한테 어떻게 대해서 잘 흡수해서 잘 이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뭐 상황 판단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죠? 내가 철수라면 영자라면, 그죠? 의과대계 동시에 했는데 뭐 친구도 별로 없고 본인이 잘하는 게 별로 없다. 뭐 아무래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래서 막 우울해한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를 동물에 비유하자면, 자, 외모가 아니고 의사를 동물에 비유하면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의사로 숫자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인성 면접이죠. 출원 면접. 자, 그 다음에 단점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단점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고 이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 그냥 현명한 답이죠. 자, 그래서 가치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죠. 자, 여기서 범죄자 구치소 수감, 정신병 환자 요양소 감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정신병 환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거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요즘도 가끔 지하철 타다 보면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 전공과 관련 자신의 소개. 그 다음에 최근에 읽은 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의료 잘 되겠다.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 부조리, 의료와 관련된 사회 부조리 현상 예를 들어라 그랬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예민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리베이트, 의사와 약사의 리베이트 이런 거 글쎄요 그런 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장애는 어떻게 할 것이냐 10년 후. 근데 여기서 10년은 안 돼요. 왜냐하면 10년이 되면 남학생들은 이제 군의관 생활하고 있을 거고 기껏해 인턴이니까 한 20년 후에 나는 어떤 전문의가 되겠고 근데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나는 후진 양성을 하겠다. 40대가 되기 전에 후진 양성을 한다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하고 외국의 뭐 존 홉킨스 유니버시티 가서 어떤 분야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양의학과 한의학 합치는 그런 대체의학에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AI 인공지능 로봇이 의사고. 그 다음에 원래 아주 권위 있는 나이가 드신 아주 그 권위자 의사가 있는데 두 분의 진단 결과가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난 AI 따를 것이다. 사람을 따를 것이다. 이거 답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뭐예요? 가장 중요한 답은 다시 한번 진단을 할 것이다. 그렇죠. 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만들면 되겠어요. 인터넷 익명성 전공자 분야에 하고 싶은 말. 그죠? 네, 염색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이제 여기서 내용보다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놈, 그리고 안락사 문제, 복제인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존엄사 같은 거, 웰다 이런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자,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들. 자, 태아성관뼈, 요건 옛날 얘기인데요. 요즘은 태아성관뼈 거의 안 하죠. 옛날 했지만. 그래서 불치병을 환자들 사실,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말 그대로 내가 의사지만 아마 6개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한테 6개월 내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은 요즘 하얀 거짓말 했죠.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전례를 봐서 치료 가능성도 있지만 기적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게 좋겠죠. 예, 이런 내용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겠지만 아무튼 MMI 면접 중간에도 이렇게 중간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답하면 안 되겠죠. 뭐 어떻게든지 의과대에 지원했는데 뽑게 해주십시오. 이런 답하는 게 아니고, 나 약간 이제 내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좀 추가로 할 거 있고, 또 나는 꼭 이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아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식으로 좀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합리적인 그런 답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약간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서울대형 MMI뿐만 아니고, 거기 11개 대학에 대한 준비 과정, 멀티 미니 인터뷰, 멀티 미니 퍼스널 인터뷰, 그러니까 윤리의식 같은 거,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2025학년도 있지만 내년 훈련을 대비하는 그러한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서 대책 어떻게 공부할지, 자, 대치동 스카이 입시 MMI 종합학원 연구소장 유홍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